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복TV의 신복입니다. 주식 재무 보고 놀아야 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제가 10월 7일 날 분기보고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읽어드릴 때 4,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종목과 비교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말 보고서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그때 읽어드리고 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어떤지 지금 한번 받으려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기말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안내 멘트 나가고 있는 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종목 도움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그런 것도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도 있으니까요. 그 단톡방은 리딩방은 아닙니다. 서로 함께하고 공유하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톡방도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업데이트하는 시황이라든지 이런 거 업데이트 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연락주세요. 그럼 먼저 제가 방송한 이후에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적정 구가가 한 4,000원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10월 7일이었습니다. 이때였어요. 이때였어요. 이때.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말 떨어지기 무섭게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4,200, 4,000원을 밟아버렸어요. 저도 놀랬습니다. 저도 놀랬고요. 그리고 방송을 보신 분들 몇 분들이 이 전화가 왔어요. 주주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그런 질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화를 좀 해드렸는데 아무리 지금 현재 펀더멘탈로 4,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대세잖아요. 앞으로 향후 좋을 것이다라는 거는 앞으로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 가지고 가는 거 장기로 보시라. 주식을 단타 보고 주식 하시면 안 된다. 장기로 보실 것 같으면 지금 저점 구간이 4,000원 정도로 보시고 4,000원 정도 되면 추매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구간이 지금 박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우연찮게 무당 짝도를 탔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금액을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 물을 타고 했으면 여기에서는 지금 평단이 4,700원.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한 고점에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추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4,000원대에서 추매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지금 수익 지금 한 본전가 정도 되겠네요. 그죠? 뭐 그런 분들은 아직도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향후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 펀더멘탈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펀더멘탈로 이런 걸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 과거의 지표잖아요. 그죠? 과거의 지표이기 때문에 미래를 추론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추세하고 펀더멘털은요, 역외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 펀더멘털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의 추세가 하락 추세가 오면요, 펀더멘털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어찌되었든 그래도 재무상태표는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재무상태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펀더멘털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펀더멘털이 안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안 좋아진다. 이게 역외관계다. 뭐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분기보고서 읽어드릴 때 업종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한 4종목 놓고 제가 비교 분석할 때 펀더멘털로 따지면 제일 좋은 건 텔레칩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텔레칩스 지금 현재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텔레칩스입니다. 자, 이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이후로 지금 상승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12,600원에서 지금 현재 17,628원이 되었습니다. 상승분이 나왔네요. 제 방송 보시고 이거 지금 4,000원이 적정 주가다, 어렵다, 뭐 그런 말씀 드리면서 텔레칩스는 그래도 좋아 보인다,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무당 짝도 한번 탔네요. 그죠? 이거 타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오늘은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재무상태표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2017년도 상장을 했습니다. 17년 이전 거는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증가를 할 때 이게 투자냐 부채냐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부채가 55%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부채냐, 이게 짧은 거냐 긴 거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죠. 짧은 거면요, 급격하게 올해에 급격하게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회사는 지금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시점에 자금 유출이 생기는 자본금들이 들어오면요, 이건 굉장히 큰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비유동 부채가 증가세가 컸습니다. 그럼 이 비유동 부채는 뭐냐, 얼마나 긴 거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2020년 11월 24일 날 200억 정도의 시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BW도 발행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11월 24일 날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상환 기간은 언제냐, 어느 정도 기냐, 요게 2025년 11월 24일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려 4년이다. 4년이라는 시간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꺼번에 250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진다라고 하면, 행사를 해가지고 쏟아진다라고 하면 주가 희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도 길고, 그리고 이 부분은 투자를 이거는 무조건 생산 설비예요. 이 금액이면 설비 투자입니다. 그랬을 때 향후 미래에 가지고 올 시너지가 있겠죠. 매출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점수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호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채가 늘어난 거는 호재로 받아들여야지 악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요걸로 가름을 하고요.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포괄 손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전 거는 안 보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2016년도가 상장 이전이 좋았어요. 상장 이전에 600억, 49억 순이익, 47억 단기 순이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49억이었고요. 여기에는 뭐 금융 비용도 별로 들어간 것도 없어요. 이 회사 이때 투자할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그죠?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정감률로 보시면 전년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원가 뭐 비율대로 빠졌고요. 매출 총이익 판관비가 많이 늘었네요. 판관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매출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관리 비용을 조금 개선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오히려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플러스 439%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영업이익을 냈어요. 요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꼭 마이너스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마존도 아마 2012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아마존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개선을 시키면서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키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온 기업이잖아요. 그죠? 기업은요, 꼭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해서 그 회사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무리 적자라도 이게 개선을 완만하게 시켜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일하고 있으면요, 그 회사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가파르게 개선세를 꾸준하게 해오는 기업들은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당기순이익, 요게 금융비용을 절감을 시키고 하면서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면요, 18년도 매출액이 615억이었는데 18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매출이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2018년도의 주가랑 지금 현재의 주가랑은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걸 제가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단기 순이익은 18년도 매출 좋았을 때 이때로 지금 끌고 올라갔습니다. 순이익 자체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개선을 시켰다라는 거는 뭐 점수를 조금 줘야 되겠죠. 그래도 높은 점수는 못 주고요. 중 플러스 정도로 제가 주고 포괄 손익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예요. 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이거는 우량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은 기업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가질 못해요. 왜? 우량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장 기대감이 없으면 가질 않아요. 그러면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다. 그러면 요건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적으로 나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 회사는 성장 기업이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가름할 수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10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순이익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좋아졌네요. 그죠? 이런 현금 흐름 개선세는요, 굉장히 점수를 크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비록 꺾여 내려갔지만 이 부분을 크게 2020년도에 개선을 시켰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여기에 점수를 가장 많이 줘야 되는 거는요, 이겁니다. 이거 투자활동 현금 흐름. 현재 이 회사 투자활동이요 3년 동안 크게 없었습니다. 성장 기대감도 크게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주가는 아마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왜?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올해 232억 원의 투자 활동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시비를 발행을 하고 BW를 발행을 하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현재 있는 생산 설비에 플러스 생산 설비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매출 자체도 플러스가 될 것이며 올라갈 것이며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각종 지표들과 과거의 가격들과 과거의 주가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종 투자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지표예요. 유동 비율 161%고요. 비유동 비율 63%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비유동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거 설명드릴 때 이게 비유동 비율, 부채 비율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비유동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거는요. 단기 부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부채가 높은 거는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 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 유출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좋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비유동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좋은데 이거는 단기 채무를 상환할 수 왜? 단기 채무가 작으니까 단기 채무 상환할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도 제일 이게 먼저 보는 게 아마 비유동 비율일 거예요. 왜? 이 회사가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 능력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이 비유동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동 비율은 높은 게 좋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자 보상 비율, 지금 현재 이자로 나가는 돈들이 원체 작기 때문에 이자 보상 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평가에서는요, 상 플러스를 주겠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개선세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채 비율은 줄어들었다는 거, 2017년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건 자본 대비해 가지고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확실히 높아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 플러스를 주겠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 보도록 할게요. 총 자본 이익률 ROI, ROA는 3%입니다. 높진 않아요. 요거는 5% 정도가 올라가줘야지
높게 평가를 합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16%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16%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매출액 순이익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익률 자체는 제가 중 마이너스를 주도록 할게요. 성장성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 지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증가율은요 오히려 뭐 줄어들었다는 거 포괄 손익을 보면서 우리가 봤고요. 이거는 아까 포괄 손익 보면서 제가 다 봐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중 플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 증가율은 뭐 205% 많이 좋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익금은 크질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큰 높은 점수는 주질 않겠습니다. 왜? 이익금 자체는 낮았기 때문에. 전년도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게 개선세가 커 보이는 거지 실질적인 수익성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증가율은 추세는 지금 19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반등했다. 앞으로 향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것들이 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활동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746%, 7.5바퀴가 돌았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활동량이 높은 거죠. 재고자산이 크게 재고를 두질 않고 뭐 회사가 운영이 된다라는 걸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총자산 회전율은 0.5바퀴가 돌았고요. 비유동자산 회전율은 2바퀴가 돌았습니다. 총자본 회전율은 1바퀴가 돌았고요. 매출채권 회전율은 2바퀴가 돌았습니다. 요 정도 지표 정도 되면요. 중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그 정도 지표가 돼요. 활동성 지표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게 2017년도에는 15바퀴가 돌았어요. 총 자본 회전율도 2바퀴 반이 돌았고요. 총 자산도 마찬가지고 이때가 가장 정점이었대요. 이때는 뭐 상을 줘도 충분히 상 플러스를 줄 만한 그런 활동성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4년 동안 2020년 4년 동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7.5배 2017년에 비해서는 활동성이 굉장히 줄었다. 이거를 지금 현재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투자 활동이 필요하다. 이 투자 활동이 받쳐줄 것이다. 그래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 활동 지금 현재 활발히 했다. 2020년도에. 그래서 2021년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지표는요. 단순히 요걸 보면 중 플러스를 줘야 되겠지만 요거는 이전에 추세를 보면요. 이거는 중 마이너스로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평가는 주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주가는 4,705원에 장을 마감했잖아요. 이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가 적정한지 살펴보고요.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 것이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비중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당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주에 4,700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매출은 1,282원을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거의 뭐 30% 정도 됩니다. 그죠? 제가 10% 미만은 잘 쳐다보질 않는데 제조업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괜찮은 거죠. 일단은 매출은 지금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럼 이 매출로 얼마의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느냐. 영업이익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다 하고 이제 순이익 자체를 지금 현재 78원에 지금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순이익이 4,700원으로 470원을 내면 10%를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를 내면 이게 이제 배수가 10배가 될 텐데 지금 현재 78원밖에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가 절감이라든지 비용 절감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이뤄내야 될 것 같죠. 자, 요렇게 그런 것들을 이뤄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78원. 그래서 퍼 값은 60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내 원금 회수하는데 6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럼 돈은 그렇게 벌더라도 현금 유입이라도 잘 되면 이게 받쳐주질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현금 유입이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가격 기준으로 2020년 기말 기준으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315원의 현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8% 정도가 유입이 된 거죠.
한 주당 4,700원을 투자를 해서 현금 유입은 8% 정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배수가 지금 현재 14배, 15배 정도가 나옵니다. 현금 유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가치는 지금 얼마냐? 요게 이제 지금 장부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지금 예전에 17년도 좋았을 때도 장부 가치는 88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지금 현재 장부 가치는요 1270원입니다. 그러면 배수가 3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제조업종에서는 지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모트렉스인가요? 비교해 드릴 때 모트렉스가 제일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왕 투자하는 거 자율주행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모트렉스 들어가라. 모트렉스에 들어가면 좀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시작할 때도 봤지만 진짜 안정감을 가지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지금 들쑥날쑥해요. 그죠? 한눈에 봐도 알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평가 자체는 우리가 퍼 값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단순히 퍼 값만 보고 들어가시면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 값은요 이걸 받쳐줄 수 있는 것들 다른 지표들이 있느냐를 살펴보고 이거를 상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장부 가치랑 현금 흐름이랑 요거랑 그리고 매출이 이 세 가지가 지금 중 플러스 이상 상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요거는 받쳐줄 수 있다. 충분히 받쳐줄 수 있다. 그러면 이 값을 함께 더하면 지금 현재 중 플러스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4,700원이 적정 주가가 되는 거죠. 중이면. 그래서 지금 고가 되면요 내가 상을 주게 되면 이건 저평가고 하를 주게 되면 고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적정 주가다, 현재의 적정 주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서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십니까? 향후 미래에 여기에서 제가 추세를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상장 이후 지금 현재 일봉 추세입니다. 보시면요 박스가 지금 여러 개로 지금 나눠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2년이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년이 지금 박스였고요. 요때는 이제 상장 이후에는 1년이 박스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자율주행 기대감이죠. 자, 요렇게 놓고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활동성 지표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활동성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라고 했죠? 2017년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때 주가는 지금 현재 5,000원에서 7,000원 이 사이가 박스였습니다. 그죠? 5,000원에서 6,000원이 박스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매출 구조가 2018년도에 살짝 올랐다가 그때부터 꺼지면서 이 박스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올 때까지 이 박스 2,200원에서 4,200원까지 이 안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추세가 계속 꺾여 내려오면서 같이 함께 내려왔다라는 걸 이 차트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랑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요 우리가 주식은 알 수 없는 거지만 희한하게 지나오고 보면요, 지나와서 보면 주가는 가치를 찾아가더라.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거기에 뭐 심리가 더 반영이 되면서 변화는 또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정도는 따라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적정 주가를 우리는 뭐 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내가 내 방식대로 본인들 방식대로 구하는 것들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계속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요게 이제 이걸 반전을 시켜줄 수 있는 이 4,700원이라는 돈이 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 줄 수 있는 게 요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뒤집어 보시면요, 이 투자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차트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이전을 활동성 지표라든지 이 안정성 지표라든지 투자 지표, 이 모든 투자 지표들이 개선이 될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차트. 이거를 뒤집어주면 이게 투자 활동이 잘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매출로 일어나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한 2년 정도 걸리겠죠. 1년, 2년. 뭐
뭐든지 중장기로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런 거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트 5일선, 10일선 끊어놓고 수급 상황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죠. 그거는 노가다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내가 이 주식을 사모으면 되느냐. 적정 주가가 4,700원 정도가 지금 적정하다라고 하면 아래 위 상하 3%에서 5%를 주고 거기에서 사모으시면 이 주식은 수익으로 줄 수 있는 충분한 지금 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 확대가 아니라 그냥 홀딩하는 시점이고요. 사모아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게 뭐 찌라시가 떠가지고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거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모두 성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재무상태표가 물론 뭐 제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주린이 관점에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적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전문가적 입장들도 항상 들어보시고요. 제 방송만 너무 신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성수하십시오.